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진행하는 수업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모두 다 일장의 행정학 이론, 바로 챕터 4의 내용입니다. 가장 행정학을 어려워하시게 만드는 정말 행정학 하기 싫다. 책을 이렇게 던져버리게, 집어던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파트가 지금 챕터 4인데요. 사실 이 챕터 4는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그리고 흐름을 좀 익혀가시면 한 번에 확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저랑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가 행정학을 좀 차근차근 진행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힘내서 우리 복습합시다. 아셨죠? 지난주까지는 6시 반에 강의가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군무원 관련된 특강들 때문에 영상이 그렇게 업로드되었던 거고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6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시 업로드 꼭 6시에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왠지 아침 일찍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으로 행정학을 루틴처럼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굿모닝 행정학 복습 스터디의 목적이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행정학의 성격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행정학의 성격, 정확하게는 행정학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연구 방법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행정학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처방성과 과학성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일단 1번 선지는 처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처방성을 강조하는 행정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행정학의 가치 지향성이 바로 처방적 성격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이먼 같은 학자가 강조했었던 행정학의 과학성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행정학의 과학성은 두 번째 선지 골라봤어요. 실증적인 것 위주의 연구를 중시하게 되고요. 인과관계의 규명,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보편성, 특수성도 중요하고 밑에 연합학문적인 성격, 방법론적 개체주의, 전체주의 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흐름으로 쫙 읽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지로 3번 고른 건 사실 요 다음 페이지에 하나 바로 여기죠.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대한 내용.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개체주의가 미시, 전체주의가 거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방법론적 전체주의, 전체가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집단과 개인이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독특한 속성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희 빈칸은 독특한 속성의 빈칸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연구해야 하는 관점이 방법론적 전체주의 관점. 그래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시거시도 중요하고 결정론, 임의론도 중요하고 규범적, 경험적 접근, 연역적, 귀납적 접근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본격적인 미국 행정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발달 과정. 사실 유럽의 행정학은 그렇게 뭐 지금 우리의 행정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싹 스킵해서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미국의 행정 한번 가보죠. 제가 포인트 어디 두라고 얘기했냐면 행정학의 출발, 본래 행정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정치학의 그냥 하부 분과 학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은 정치학이었는데 행정학의 행정학으로서 개념 정립하기 위해서 정치학에서 조금 관계를 빼고 오히려 경영학적인 느낌으로 초기 행정학이 연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초기의 정치학 출발입니다. 그리고 정치학과 경영학의 삼각구도 속에서 만들어졌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미국 행정의 사상적 기초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빈칸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일단 윌슨부터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윌슨에 대한 내용, 우드로 윌슨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1883년, 그죠? 관료를 엽관주의로 뽑았습니다. 본래 엽관주의로 뽑았었던 이 잭슨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서 실적주의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자 했었던 펜들턴법의 수립에 주도를 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5번 선지 내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펜들턴법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펜들턴법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가 되었었던 바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제가 논문 제목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행정의 연구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은 게 지금 문제의 선지들입니다. 그래서 6번 선지까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개혁 운동들을 조금 차근차근 이해해 주셔야 미국의 초기 행정학이 어떻게 학문으로서 기능하고 성립되게 됐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선지 7번 가게 되면
고정기 행정학에 대한 얘기, 바로 이 방금 봤었던 미국의 행정개혁운동에서 출발을 했고요. 제가 강조했던 영역이 뭐 능률성 강조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행정이 스스로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기능하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고전기 행정학은 아시겠지만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합니다. 정치학과 구분되는 행정학을 정립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기법들을 많이 가져와서 독자적인 행정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고정기 행정학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게 되면 정치학에 구분되는 행정학의 정립, 그래서 행정학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윌슨의 이 행정의 연구란 논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아까 우리 문제의 선지에 지금 빈칸에 행정의 연구를 집어넣는 것도 있었고요. 그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부패한 정치 역관주의로 인한 패란 정치 이거로부터 행정을 분리합니다. 경영학처럼 능률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봤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현재 8번 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윌슨의 행정 연구 봤고요. 그 다음 본격적인 우리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 네, 행정관리론 여러 가지 이론들 보죠. 자, 일단 행정관리론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경영학 이론이 아니라 행정학 이론입니다. 이 행정관리론에 경영학 이론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 특히 그 과학적 관리론 중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내용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어떤 연구 진행했느냐? 네, 동작과 시간에 대한 연구 진행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요, 동작과 시간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량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노동량을 측정하고 표준화시킨다까지 제가 테일러의 가장 핵심을 빈칸을 쳐놨고요. 이 과학적 관리론과 좀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이번 국가직에도 나왔지만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서 경영학적 논리로 행정학 연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바로 귤릭과 어윅, 그 다음 귤릭. 그래서 귤릭이 강조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포스트 코브, 아시겠지만 최고 관리자의 7가지 기능의 앞글자를 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의 귤릭이고 그가 포스트 코브 모형을 주장했다. 포스트 코브 모형입니다. 포스트 코브 모형을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행정관리론의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폐쇄적 환경과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분명히 최적의 변화법이, 관리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쇄적 환경관에 입각해서 유일 최선의 관리 방식, the best one way.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one best way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것만으로 본다는 거, 요게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행정관리론을 연구하다가 호손 실험을 해주게 되고요. 그 호손 실험의 결과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론 일단 의의와 배경 항상 봐야 하겠죠. 인간관계론은 바로 여기 골라봤습니다. 조직의 사회적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관리를 연구했었던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고요. 이 인간관계론의 가장 핵심이 되었었던 바로 호손 실험. 호손 실험은 본래는 과학적 관리론의 실험 방법이었습니다. 연구의 결과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원래는 과학적 관리론 하려고 했는데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뭘 강조했느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법들을 이용한 관리, 심리 기법의 심리적인 관리 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지금 보시죠. 바로 한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론도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폐쇄적인 환경관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다 보시면 인간관계론 내용까지 봤고요. 자, 인간관계론 이후 행정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행정국가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행정국가 시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행태주의와 신행정학이 제일 중요하지만 통치기능론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치기능론에 관련된 선지 하나 모였는데 시장 실패 이후에요. 시장 실패가 발생을 했죠. 이 시장 실패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학에 어떤 것들을 고려했느냐? 행정부가 정책 입안, 정책을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게 됐고 정책 입안 기능을 담당하게 되니 입법부보다 우위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치 개입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통치기능론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요.
가우스, 애플비, 디모 대부분 정치행정 이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다 통치 기능론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행태주의와 신행정학은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지내시고요. 아침마다 하는 이 루틴이 여러분 기본 개념만 끝날 때까지 같이 루틴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어저께 영상까지는 이미 다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오늘 영상 다시 찍는데 중간에 복습 스터디 순서가 좀 달라진 것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카페에 공지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복습은 합니다. 하지만 복습 스터디의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꼭 카페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 댓글 이 밑에 댓글에 카페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 오늘 열심히 보내고 내일 수업에서 또 아침 굿모닝 행정학에서 만납시다. 여러분